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예. 화요일의 여자 이영주입니다. 네, 오늘도 폰에도 마르지 않는 김길선 선생님을 찾아왔습니다. 북한에 대한 상식, 그 북한 체제, 우리가 모르는 내 시대에는 또 몰랐던 그런 얘기들을 나는 내 얘기할 때 좀 많은 부족함이 있는데 내 입이 아닌 선생님 입을 통해서 폰에도 마르지 않는 선생님을 찾아서 제가 또 오늘도 왔는데 제가 오늘 첫 번째로 물어볼 거는 뭐냐면요. 제가 TV 보면서 생각했던 건데 코미디언들, 대한민국의 코미디언들 이제 보면서 북한에는 코미디언 있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걸 또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정확하게 나올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 인간 사회의 삶 속에는 코미디언, 북한에서는 희극 배우라 그래. 그렇죠, 맞아요. 희극 배우라고.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코미디언이라고 하고 나는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너무 행복해. 한국 코미디언도 말할 것도 없고 일본 코미디, 미국 코미디, 프랑스 코미디 진짜 다 선택해서 보고 있고 난 지금도 이 코미디 이걸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게는 인간의 지혜가 가장 함축된 단어들이 다 있어, 언어들이. 그리고 이제 현실을 해학적으로 해학적으로 보는 웃음으로 풀어내는 그런 것도 굉장히 좋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이해는 했어요? 나 처음에는 이게 안 웃기던데. 내가 왔을 때에 99년 1월 16일에 들어왔거든. 그때부터 쭉 대한민국 코미디 보면서 웃은 적이 없는데 오히려 과거의 대한민국 이주일 선생이라든가 그다음에 머리 까지가지고 엄용수 선생이라든가 그분들이 시대상으로 내놨던 그 프로그램이 난 정말 웃기더나. 근데 그 후에 나온 코미디 그 프로그램은 내가 웬만히 안 봐. 왜냐면 웃기질 않아. 저는 처음에 와서 그 코미디 프로그램 이제 보면서 객석에서는 막 웃음이 터지는 난 굉장히 안 웃겼고 왜 저런 거 가지고 다 웃지 그랬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사이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겨우 한국 사람이 대열에 이렇게 들어서다 보니까 웃기고 이해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삶의 구석구석에서 내가 이제는 이제 북한물이 좀 빠졌다는 걸 조금 느끼거든요. 그렇지. 이 코미디가 그렇게 중요해. 네. 북한에는 코미디언은 외래어 배척 해가지고 안 쓰거든. 외래어 배척. 그리고 희극 배우, 희극단 이렇게 딱 있거든. 희극을 또 하는 걸 단막극 해가지고 나가. 맞아. 제 기억에는 이제 군대 협주단 인민군 협주단 북한. 거기서 이제 나온 분들 군복 입고 희극하고 단막극 하던 기억이 많이 나는데. 그건 날 거야. 북한의 희극 배우도 두 부류야. 두 부류. 하나는 김일성 족속의 희극 배우단이 있고 그건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단막극 희극들이 나오는 거고 그 배우들은 유급 희극 배우들이야. 코미디언들이야. 그다음에 민중 희극 배우가 따로 있어. 이거는 국가가 감춰준 것도 없어. 그래서 일상생활에 묻혀가지고 그 모든 어려운 것을 웃음으로 승화시키고 웃는 걸로 날려보내는 그런 견지에서 북한에도 그렇게 보면 저 체제의 수준에 맞는 해악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역사를 보면 어떤 시대에도 있었거든요. 희극은 그 시대의 총체야. 아주 짧게 하면서도 표현하는 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공감하고 배꼽 잡고 우수수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희극이거든. 네. 코미디언이고 김일성 족속 극단이 따로 있어. 이거는 당중앙위원회 비서구간이면 조직 지도부에서 이거 딱 뽑아. 이거는 주로 용화 배우들 속에서 좀 웃긴다 하는 것들 뽑아가지고 단이 있거든. 희극단이. 김일성 족속 앞에서 하는 그 희극을 일반 대중사회에 절대로 내보내질 않아. 그렇겠죠? 김일성 족속 맞춤형 희극단이거든. 그 희극단이 1호 배우가 채풍기 해가지고 이런 게 있거든. 채풍기 아는 사람들 많을 거야. 김일성이가 너무 중압이 많기 때문에 우리 수령님께 늘 웃음을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김정일이가 1972년에 후계자로 내정된 이후에 이걸 조직했거든. 지금도 있을걸? 정문이 앞에서 웃기는 그 광대들이. 이쯤 되면 또 살짝 의심이 생기거든요. 김정일이네 그 족속들은 김일성 족속. 세계의 거 다 모니터링해서 볼 거잖아요. 보지.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눈에 맞춰서 웃길 수 있는 게 있을까? 이거를 웃기는 사람들은 북한의 제재 안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은 사람들, 바깥에 나가 못 본 사람들인데. 어쨌든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을 맨날에 웃게 만드는 것 아무 의미도 없어. 거기서는 뭐 음담 패설을 해도 되고 다 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을 왜 인민 대중이 모르는가. 고선에서 나가질 않아. 얘들이 대중 공연을 한 적은 없어. 아, 그렇구나. 그건 나도 처음 들어보거든요. 나도 뭐 북한에서 많이 모르는데 이거 좀 처음 들어보네요. 우리는 그저 그런 게 있다. 기쁨조의 희극단도 있다. 이렇게만 알지. 그 뭐 김일성 적석의 기분에 따라서 오늘 저거 짜면 동원되겠지. 그 다음에 북한의 희극단은 어디에 있는가? 제일 대중적으로 알려진 게 인민군 협수단 희극단이야. 뭐 희극단이라고 해야지 뭐라 그러겠어. 붙인 거야. 어쨌든 웃기는 놈들이야. 그거 하나 있고 다른 하나는 평양 교회극장에 희극배우들이 따로 있어. 여기서 서커스라고 그러지. 서커스. 그 북한은 교회극단 배우 이렇게 돼 있거든. 다른 하나는 평양 연극단에서 나 지방은 모르겠어. 네. 이것들은 간간히 대중적으로 나가. 그게 80년대 말부터 90년대 초까지 북한군 협주단에서 대한민국 국군을 완전히 희화해가지고 그 시리즈로 쭉 나갔던 적이 있어. 어떤 거요? 늘 굶어서 항상 숟갈 빨고 다니는 대한민국 국군 병사. 뭐 있지? 그런 것도 있대요? 거기 있었어. 그 집어면 북한 주민들이 웃었다는 건 동조하기 때문에 웃은 거예요. 그 그렇죠. TV에도 나갔거든. 항상 밥통 두고 숟갈 빨고 다니는 빼빼 마른 국군 병사래. 그 다음에 또 자꾸 땅딸보 같은 국군 병사가 또 있어. 그 다음에 또 이제 엉덩이 다 깨진 그 바지 군복 입은 거. 그 다음에 국군 장교를 형상한. 그렇게 해서 사람을 기가 막히게 웃기거든. 내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만약에 대한민국까지 쭉 전파됐다면 전쟁이 일어난지도 오래. 국군을 그렇게 모욕하고 견딜 수 있어? 이렇게 상대적으로 잘 사는 나라를 자기네 머리로 짜집게 해가지고 그렇게 내리끌 그건 너무 전민의식이 가득한 것 같아요. 북한 주민들은 세상을 못 보니까 그렇죠. 거기서 코미디가 주는 그 어떤 상이 또 있거든. 아, 국군은 저런갑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근데 대한민국이 오면 달라지죠. 완전히 다르지. 그 다음에 이제 교회극장에서 하는 거는 여기 붙이고 나와서 그 제일 웃기는 게 미쯔비시 까는 거야. 미쯔비시가 그 일본 이 어디집 반바지 입고 혁띠 메고 딱 하고 호요 달고 딱 떠면서 이거 다 내 땅이야. 그거 더 웃겼거든. 그 교회극장에 희극단이 있어. 그건 내가 본 기준에서 말해. 그 다음에 이제 연극단에서 단막극들이 나오거든. 그건 북한 자재 지도원들이 자재 받을라 지방 어느 공장에 가서 그 요간에 묵어가지고 쟤네끼리 그 막 주고받는 말들 있지. 이건 김일성 적석은 전혀 안 까고 김일성 적석이 규정한 자재 이동 국가지령서에서 움직이는 여기에 대해서 그 제때 보상받지 못하고 자재 지도원들이 모욕도 못하고 그 요간에 앉아서 죽치고 앉아서 쟤네끼리 말하는 거 있지. 이거는 김일성 적석이 이 경제 구조에서 수령은 옳게 내놨는데 집행이 안 되는 걸 까는 거야. 그래, 수령은 절대 깔 수 없는 인물이니까. 수령은 절대로 안 까지. 못 가지. 결국은 종자는 마지막 결론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우리 수령님께서 세운 대한의 사업 체계의 뭐 자재를 기대 옆에까지 가져다 준다는 여기에 그 중간 다리 간부들이 일을 잘못해서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거든. 그냥 북한의 그 시스템은 딱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야? 김씨들은 잘하는데 그 밑에 사람들은 잘못돼서 나라도 못 살고. 그렇지. 북한의 체제의 본질상 김일성 공산 세습 통제 체제의 본질상 코미디가 발전해야 할 수가 없어. 어느 거나 다 그렇지만 이 다 사람들은 그렇지. 참 얜 돈에 영역이 좀 불쌍해 보여요. 불쌍하지.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하는가? 대한민국은 그 코미디언들 이름 여자 코미디언이건 뭐 남자 코미디언이건 알 사람이 이름을 다 알아. 그렇죠. 대중이 국민 대중이. 근데 북한은 어느 누구도 이걸 기억 못해. 코미디언 북한의 희극 배우들 그 정말 기똥차게 웃겼던 희극 배우들을 사회적으로 주민사회에서 기억하는 사람이 없어. 이거는 철저히 김일성 적석에 종속된 직업적 혁명가로서의 희극 배우다.
그러니까 김일성 적성 맞춤형 희극배우거든. 근데 내 기억에 나는 거는 뭐 무슨 협조단인지 거기서 나온 희극배우들이 그때 무슨 북한에서 장마가 많이 내려서 뭐 길이 막히고 산이 무너졌을 때 뭐 그거를 뭐 이제 처리한다는 걸로 이제 나온 사람들이 이제 희극하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북한의 그 희극 배우가 됐던 뭐 현실을 현실답게 얘기하지 못하고 그냥 리모컨에 의해서 누르면 그 자리에서 그 얘기를 하고 그뿐이 자기 얘기를 절대로 얘기할 수 없는 거. 그렇지. 그 생활에서 되게 희극의 소재를 찾아내가지고 하는 거는 당정책은 옳은데 밑에 사람들이 우스꽝스럽게 일을 못하고 요런 결론으로 딱 들어가거든. 북한에는 전성적으로 풍자. 타고난 그런 유머나 풍자나 해악이나 이런 거를 제대로 얘기할 수 없다는 거. 이거는 딱 김일성 적석이 규정한 희극에서의 정치적 정자를 철저히 틀어지고 뭐 이렇게 해야 한다. 그 말을 주고받을 땐 막 웃었지만 그게 사람들이 뇌리에 남을 수가 없어. 마지막에 실용적석으로 위대성이 귀결되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이제 그게 우리 어느 한 DNA로 이제 바뀐 거죠. 그러니까 이 정치 학습, 강연회, 토요 학습 모든 거 거기에 철저히 정속돼서 코미디도 나오니까 그 뭐 웃기게 했다 그거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게 국가가 운영하는 소위 김일성 적석이 부여한 유급 희극 배우들,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코미디언들이다. 뭐 이렇게 보면 돼. 그러면 민중 코미디언들이 따로 있어. 이건 자기도 없어. 국가가 돈도 안 줘. 그래도 그 사람들도 북한의 시스템을 벗어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시스템이 뭔가 김일성 적석의 정치적 야망과 김일성 적석이 그걸 실현하기 위해서 수립된 그 시스템 상에서 김일성 적석만이 그 소재로 끌고 들어가지 않으면 되거든. 웃기는 소재로. 얼마나 지루하고 암흑 같은 나라냐. 북한 주민들 그 기차칸에 올라가서 가다 서다는 반나절이면 다녀올 걸 2, 3일씩 가는 그 기차 안에서 그 민중 코미디언들이 나와. 우리가 사는 현실, 내가 배가 똥 막히게 고프다면 그걸 또 희화화시켜. 그러니까 북한의 당시대의 가장 취약성, 그 다음에 정말 웃기지도 않은 통치 행위를 해악으로 비꼬는 거 아니냐. 그렇죠. 험악한 현실을 살아내니까 그 입에서 이제 정부를 비판할 수 없어서 그렇게 해악적으로 풀어낸 거죠. 지네끼리 웃고 떠들어대고 고자질 할 게 없어. 거긴 김일성 적석 이름이 하나도 안 들어갔으니까. 그렇죠. 북한 저 가난한 나라에도 웃음을 추구하고 그 고난과 그 먼저 슬픔과 그 스트레스를 웃음으로 넘기려는 저 지옥 같은 데서도 그렇게 그런 그 인간의 본성을 잃지 않고 오늘날까지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도 참 대단해. 그럼요. 대단해. 그럼요. 마무리를 해보면 사실 태어남의 선택이 없어서 우리는 북한에서 그렇지.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그건 문제가 안에서도 아니지. 자유가 전혀 없는, 인권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 그 나라에서도 현실을 현실대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삶이 밑바닥에서 살아내는 북한 사람들, 아직도 그 땅에서 살아내고는 북한 사람들한테 진심으로 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 평양 만사는 여전히 이제 북한의 구석구석 그걸 이제 김길선이라는 이제 그 기자님을 통해서 알리는, 그래도 정치적으로도 알리고 제도적으로도 알리고 또 이제 북한 사람들이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슬픈 코미디언도 있다, 이런 얘기를 오늘도 또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북한을 주민 사이를 놓고 볼 때 그래도 그 속에서 지역의 생활을 웃음으로 승화시켜서 나라 놓으려는 북한 주민들이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한 그 해악. 이게 북한이 자유화되는 시점에서 북한 김일성 적석을 상대로 얼마나 그렇게 떡차고 증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이 소재가 많이 나오겠어. 그러니까요. 그걸 통해서 북한 주민들 자유화 의식 더 빨리 개화시키고 이런 날을 우리 용주님이 가져온 이 질문에 답변을 올리면서 그날을 또 꿈꿔보게 됩니다. 네, 2023년에도 평양 만사를 좀 많이 애청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또 전날에 드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